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 판에 정리해 보시죠. 일단 M7 기업들부터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앞서 언급이 된 것처럼 장중 기준으로는 테슬라와 함께 알파벳이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하나씩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새로운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버크서 해서웨이에서 알파벳의 지분을 마지막으로 매입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지분 확보 소식 속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사실상 이번 주의 주인공이죠.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항상 분기마다 찾아오는 실적 발표 전 냉각 사태는 이번에도 다름이 없나 봅니다. 오늘도 하방 압력을 받아갑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증시가 엔비디아의 실적을 관망하면서 움직였는데요. 특히나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의 틸 매크로가 엔비디아의 지분 전량을 매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은 2%대 하방 압력을 가져갑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3년 만에 회사채에 대한 발행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달러화 표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약 3년 만입니다. AI 인프라를 더 확대하기 위한 발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안에서도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마존과 함께 메타에 대해서 헤지펀드의 대가 스탠리 드러켄 밀러는 모두 둘 다 종목에게 베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두 종목 모두 오늘은 하락세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입니다. 스티펠에서는 테슬라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부품 합산에 대한 분석과 FSD, 자율주행에 대한 강점 모멘텀은 더욱더 두드러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 시점 407달러를 지나가고 있는 목표가 508달러까지 올려잡았다라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은 이 안에서도 하락세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와 약간 비슷한 보폭을 걷고 있는데요. 불확실성 속에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CEO가 다시 한번 교체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CEO를 선임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 속 오늘은 불확실성을 안아가면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일부 고용지표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주인공 엔비디아를 주시하면서 증시가 움직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개 업종 중에서 2개 업종만이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이 안에서 개별적인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제약바이오단입니다. 머크에서는 시다라의 인수로 차세대 독감 치료제에 대한 확보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간 50억 달러가 넘는 시장에 대한 개화를 알렸습니다. 앞으로 상업화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기술주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오늘 델에 대한 조금 괜찮은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빨간불을 켜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장중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이 전체적인 기술주 가운데서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만이 초록불을 켜기도 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JP모건 측에서 기업들의 AI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델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지만 그 안에서도 오늘은 9%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마트입니다. 오늘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수요일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고 하지만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월마트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월마트의 실적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지출에 대한 여력의 고갈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어느 정도 양극화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 발표가 될 테죠. 월마트의 실적 발표까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비트코인의 흐름도 한번 짚어볼까요? 최근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이번에도 사이클이 돌아온 걸까 아니면 이번엔 조금 다른 이유로 일시적인 걸까를 두고 의견이 정말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연간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매일경제신문에서 새벽에 냈던 기사입니다. 이 안에서의 연간 흐름 확인해 보시죠. 작년 11월 7일에는 9만 달러 정도를 웃돌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오기까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저점을 찍고 지금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짚어지고 있지만 레버리지 포지션에 대한 청산과 함께 지금 투자자들의 위치가 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 투자자에서 신규적인 투자자로 자산이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조금 더 중요한 것은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겠죠.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크게는 2개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곁다리를 걸쳐서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디지털 자산 비축 기업을 중심으로 보면 2가지가 있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비트마인입니다. 이 두 가지 회사도 역시나 하락분을 면치는 못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상당히 저점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의 비트코인의 흐름을 비교해 보면 한 달 동안 30% 정도가 떨어져 있다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될까? 투자자들의 위치는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기업들의 위치도 바뀌었을까를 살펴보면 그건 아닙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간밤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작년 7월 이후 최대 규모로 이번에는 8억 달러 가량의 비트코인을 조금 더 비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단에서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의 흐름은 비슷하게 흘러갔다라는 부분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동성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하락 사이클에 대한 전환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일지 아니면 사이클에 맞춰가는 하락일지도 함께 흐름을 분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밤 복귀해 봤고요. 이제 투자 전략 짜러 가시죠.